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 것을 도운 믹서 업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 관련 믹서 업체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미국은 이런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8일 가상화폐 돈 세탁에 활용되는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업체가 2019년 설립 이래 7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비롯해 지난 6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 해킹 사건으로 탈취된 가상화폐 중 9,600만 달러, 지난 2일 가상화폐 관련 기업인 노마드가 탈취당한 가상화폐 중 최소 780만 달러의 세탁에도 이 믹서 서비스가 사용됐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토네이도 캐시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토네이도 캐시 측과 관련된 모든 거래도 해외 자산통제국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금지됩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인데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가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의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해커들을 도운 데 따른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 중 하나로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6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가운데 일부를 세탁하는 데 관여했고 북한 해커들은 2019년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라자루스 그룹을 비롯해 APT38과 연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련 믹서 업체를 겨냥한 조치는 지난 5월 블렌더 제재 이후 두 번째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북한의 이런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They use cyber to gain, we estimate, up to a third of their funds to fund their missile program. That's a major issue, whether it's attacks against cryptocurrency exchanges or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in various countries. 블링컨 장관은 미국 정부는 범죄자와 그들의 조력자들을 위해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 믹서에 대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범죄자들을 돕는 악의적인 활동은 미국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며 이들의 행동을 차단하고 책임을 물리는데 관련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세력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가 제안한 이 지역에 대한 북한 노동자 파견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8일 러시아가 북한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시크 인민공화국 간 협력관계 수립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공격인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이 친러시아 공화국에서 다시 활동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포함해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은 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결의들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8일 타스 통신에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도네츠크 루안시크 인민공화국 간의 훌륭한 사업적 관계가 이미 형성됐다며 필요하다면 모스크바의 지침을 받아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런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5년 만에 다시 열린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가 두 번째 주 주제별 분과위원회 토의가 시작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2위원회에서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며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주제별 토의가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안전조치 협정을 논의하는 제2위원회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의 앤 캠파인넨 빈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부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유럽연합의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all nuclear tests and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to take concrete steps in dismantling its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캠파인넨 부대사는 또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물품 조달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벨기에도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It is our duty to respond resolutely. International pressure on the regime must be maintained. Strict application of all sanctions by all states is an essential element. Too often, weak links are exploited by the DPRK regime in order to escape the restrictions that are needed to force behavioral change. 오스트리아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규탄하면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re deeply concerned about reports of preparations for a new nuclear test, which would further escalate tensions in the region. While North Korea needs to cease this activity immediately, we also call upon the UN Security Council to fulfill its mandate on this issue and act in accordance with its own resolutions. 일본 대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NPT가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refore, the conference should send the following message to North Korea in a clear, decisive, and robust manner. First, to reaffirm a strong commitment to the goal of achieving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all nuclear weapons, any other exis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of all ranges. 오사바 보좌관은 또 이번 NPT 평가회의를 통해 모든 국가들이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포괄적 안전기준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베트남 전쟁에 미군과 함께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시 가타이머 하원 의원은 같은 당 빌 파스크렐 하원 의원과 함께 지난 2일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열린 지역 한인 행사에 참여해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는 많은 희생을 했다며 이들이 베트남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 얻어낸 것을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원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용맹을 뜻하는 벨러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2023 회기연도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돼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상원에서 심사 중이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제1한국인 가족 이야기를 다룬 미국 베스트셀러 소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 씨가 과거 북송 제1교포들은 거짓말에 속아 북한에 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이 씨는 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 북한의 제1교포 북송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제1교포들은 북한에 가면 세탁기가 있는 아파트에 살며 매일 쌀밥을 먹을 줄 알았다면서 그들은 거짓말과 속임수, 의도적인 호도를 당했으며 잘못된 정보만 접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북한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제1교포들과 탈북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힘들고 가슴 아픈 질문으로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는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올해 말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최근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이 해사 업무 선진화와 해상사고 예방조치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한 입장과 대응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이며 여러 조약의 당사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올해 말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체계에 따라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해운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은 모든 회원국이 의무를 이행할 때만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고 업무 처리 시간 단축 등을 위해 해사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해상 위기관리 지휘체계 구축과 교육 등 다양한 안전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